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버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청학동 가서 예절 교육을 조금 받게 했으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이고요. 지난주 내내 이준석 당대표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끊임없이 말싸움을 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싸움들을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거를 한번 풀어보는데, 월에 가서 이제 갑신달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이제 기묘달에 태어나서 이게 묘하고, 그러니까 월에 이제 토끼하고 원숭이가 만나면 이게 원진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진살이 껴있어도 이제 서로 이제 궁합이 좋으면 이제 다툼이 없는데, 보니까 이제 궁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 또 이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편 가르는 거, 진보니 보수니 너무 막 진보 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 가르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또 이준석 당대표도 이대남 이대녀 해갖고 막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그네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70 넘은 할아버지가 마당에 큰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막 열려 있는데 열심히 막 땅을 파는 거예요, 옆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조그만 사과 묘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아니, 왜 이렇게 이 사과도 이렇게 주렁주렁 큰 나무가 있는데 또 왜 이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또 묘목을 왜 이 더운 날 심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 사과나무가 자기가 5살 때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평생 동안 사과를 따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사과나무는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고, 조그만 이제 묘목을 심어놔야 내 후손들이 이 사과나무를, 손자들이나 자식들이 이걸 따먹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요. 서로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되는 거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또 젊은 사람한테 또 배려를 해주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떤 교육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인재를 키워서 나라에 이렇게 발전하는, 그 나라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떤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말 그대로 뭐 자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보다는 자원이 훨씬 떨어지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는 인적 자원이에요. 이 세계에서 진짜 가장 교육열이 높아서 교육 정책을 그동안 잘해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건데, 50년 같은 진짜 5년을 마감하고 요즘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리더십이라는 건 그래, 요즘 뭐 TV에서 한참 뭐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방송한 게 있는데, 가장 이렇게 못하는 리더십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뒤에 숨어서 잘할 때만 이렇게 나타나고 못할 때는 숨고, 이런 게 3류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2류 리더십. 그 다음에 1류 리더십이란 건 뭐냐면, 가장 유능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적세적소에 앉혀놓고 잘할 때는 잘한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잘할 땐 잘하고 예를 들어서 못할 땐 못한다 질책해주는 게 인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정말 유능하고 엘리트 출신들이 많은 자리에 이렇게 요직에 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장담을 할게요. 굉장히 앞으로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번에 이제 촉법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진작 했어야 돼요. 사실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한 학생들이 진짜 어떤 뭐
죄를 안 받는다 해가지고 그냥 막 폭행을 하고 이러는 거는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또 교육 정책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이제 좀 나라가 조금 좀 든든해지는구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일주일 내내 뭐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육모방망이가 나오고 막.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 술사들이 생각하고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혁신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는 이런 것 같아요. 혁신이란 건 뭐냐면, 어차피 공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공천은 권력의 항상 꽃이에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거예요. 뭐 윤핵관이란 말도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가 만들어낸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에 대한 뭔가 있겠죠. 어쨌든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예를 들어서 공천을 딸 수 있는, 뭐 어차피 공천을 해주는 거는 뭐 당대표나 국회의원, 공천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해주는 건데, 또 뒤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신사를 많이 진 사람인데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에 좀 공천해달라, 뭐 그런 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래 녹취 잘하잖아요, 이준석 당대표는. 뭐 그런 것도 녹취를 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말을 어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혁신위를 만든다 했을 때 끌고 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갔죠. 끌고 나서 말한 내용 중에서 이제 성상남 문제가 있잖아요. 성상남 문제도 있고, 그걸 무마시키려고 이제 또 돈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뉴스 보니까는 그 윤리를 공개하자.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방송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는 정말 떳떳한가 보다, 이제 뭐 자신 있네 공개하라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제가 듣는 건 어떻게 들렸냐면, 지금 윤핵관이나 쉽게 말해서 이 윤리위나 협박하는 걸로 들렸어, 나는. 너 만약에 나 징계시키고 뭐 하게 되면, 나 혁신을 통해서 공개방송 할 때 나 징계 내리면 나도 공천에 대해서 까발리겠다, 녹취 같은 거 틀겠다. 은근히 협박성으로 들리더라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꼬랑지 내린 이유도 있죠. 육모방망이까지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나봐요. 왜 육모방망이를 무슨 뜻이냐? 진짜 뭐 정진석 의원한테 한 얘기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렇게 자신있게 막 이렇게 깔 때는 뭔가 있지 않나. 뭐 혁신위 같은 거는 만들어서 내가 공천권 조사한다 한마디 하니까는 바로 그냥 정진석 의원이 꼬랑지를 내렸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운을 알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정밀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뭔가 이렇게 다급한 모습? 좀 옛날에 얼굴은 굉장히 좀 이쁘장하고 잘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얼굴이 땡땡 부어서 나오더라고. 이렇게 부은 모습을 보니까 그 김정숙 여사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제 평소에는 안 그런데 좀 부어있는 술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압박감이라는 게 있죠. 압박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술 먹고 제주도 가고, 완전히 얼마나 윤 대통령 선거할 때, 대선할 때 얼마나 일반 국민들 마음을 졸였어요. 그 겨울에 한 일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다 기억하겠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전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강용석 변호사하고만 그런 어떤 이런 성상남 문제로 트러블만 없었으면 그냥 복당시키고 안에서 뭐 경선을 하든지 둘이 합의를 해서 단일화만 됐으면 사실은 나는 김은혜 의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전방송도 제가 제 걸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대선도 이기고 뭐 서울시장도 이기고 뭐 이번 지선도 이겼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윤 대통령, 그 다음에 이번 지선은 검수완박해가지고 완전히 중도에서 다 보수 쪽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변명을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중도가 강용석이가 단일화하게 되면 중도층이 떠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검수완박 자체를 해서 보수 쪽으로 다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강용석이, 저도 방송을 이렇게 하지만 문자들 많이 오는데 강용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이렇게 후원금 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는 표가 아니거든. 후원금 내는데 딴 사람 찍겠어요. 제가 너무 이제 사주에서 막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한 9개월 전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자묘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골랑도화살이라 그래가지고 남을 불쾌하게 말하는 그런 살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하고 제가 9개월 전에 그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이준석 난리 쳤을 때 술 먹고 또 제주도 가고 막 이랬을 때 한번 풀어본 기억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청학동 가서 예절 교육을 조금 받게 했으면 어떨까. 제가 아까 사과나무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저는 뭐 제가 나이 든 사람이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배려를 해주고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저는 항상 바라거든요. 저도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대하고 또 내가 예의 있게 대해야 젊은 사람들도 나한테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런 걸 바라는데 어떤 기본적인 거를 조금 자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너무 좀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예? 물론 제가 정진석 의원 편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두 분 다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크게 궁합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나라가 좀 잘 돌아가게끔 불협화음 없이 공인이잖아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거를 젊은 애들이 보면 하버드 나오고 똑똑하면 윗사람들은 무시하고 눈 똑바로 뜨고 당당 저런 게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조금 업신여기는 게 더 똑똑하고 당당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노파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당대표는 공인답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된다. 이거 항상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준석 당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사주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이준석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목이 많기 때문에 목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바뀌겠죠. 근데 이제 어떤 공인은 공인답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지자나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높아지면서 드네요.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궁합을 보면은 이제 궁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궁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속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인궁. 이제 귀인궁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애정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상대방이 얼마만큼 날 사랑하나.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보는 이제 무속인이나 흔히들 보는 게 겁궁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궁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겁궁합이라는 거는 퍼센트로 따지면 1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겁궁을 보는 방법은 정진석 의원, 정의원 같은 경우는 쥐띠고 그 다음에 이준석은 소띠예요. 띠와 띠가 서로 합이 들어있느냐, 상충이 들어있느냐, 원진살이 들어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축, 합토,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이런 사주를 궁합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이 합이 들어있거든. 근데 이 띠는 13%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13%를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띠를. 그 다음에 이제 월이 여기가 이제 부모 자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모 자리에 묘신. 근데 월이 기운이 제일 세요. 월이 한 30%고 이 월이 30%. 근데 묘신 이걸 원진살이라고 그래요. 원진이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는 제일 세력이 센 자리에 원진이 있는 거예요. 30% 정도 되는 기운에. 그러면 띠보다는 굉장히 센 자리에 원진이 있다. 원진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살이에요. 근데 이 두 사주는 용신이 토고 이쪽은 예를 들어서 용신이 화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토에 만약에 원진살이 있다면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라는 거는 가장 나쁜 데 위치해 있거든. 그럼 정진석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사주를 풀면 제가 조금 이제 쉽게 풀려고 그림을 그려서 푸는데 이 사주는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역학에서는 이제 그대로 보는 것보다 이제 합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충이 되거나 이런 걸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기운이 합이 돼서 기운이 세지는 기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간에서는 각경충, 각경충하고 있으니까
충이 이렇게 천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말을 다투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에서는 좌우충을 하는데 신자합수하니까 이렇게 충중봉합, 충하고 나서 합이 되는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임기응변에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학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어떨 때는 합이 되고 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역학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 위에 칼이 있는, 금이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경금, 금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수도 경금을 좋아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 금도 나무를 좋아하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합이 들어있을 때는 합으로 물로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갑인이야. 갑인이게 되면 여기가 묘가 있어도 그렇게 합은 잘 안 돼요. 왜냐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역학에서는 좀 어렵다. 제가 나중에 이제 역학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신자합수하니까 물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금이라는 거는 쇳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쇳물이 조금 고철, 이게 쇳물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쇳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 상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는 성격을 얘기해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 갖고 욱했어. 바른 말 확 했어. 근데 이제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땡. 뒤끝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고 안 하면 끝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이제 상관의 성격이고. 그 대신 어떤 자기가 어떤 돈에 연관된 거나, 왜냐면 이 사주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연관된 거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화를 다 참는다.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있으면 참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흙이. 딴 오행은 다 있는데 이 흙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큰 소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물이 많고 지하수도 많아. 햇볕까지 있어. 그러면 잘 자라겠죠. 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햇볕까지 있으니까. 땅이 없어. 그러면 이 땅이 나한테는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땅은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여자에 대한 어떤 처복이 있다. 내가 부족한 걸 여자를 만나면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이렇게 부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들어와야지 좋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대운을 살펴보면은 사실 지금 대운은 별로 그렇게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들어와서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세가 넘어가면서 올해는 신금, 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지하수가 막 녹물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녹물이 올라오게 되면 이 나무에서 막 나무만 자라지 이 땅이 어때요? 뿌리를 내리면 땅이 죽어버리겠죠 녹물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대운은 지금 나쁘고 올해 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올해 운도 이민년이에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이 땅이 갈라진다. 그러면 이럴 때 땅이 안 갈라지게 뭐 운이 나쁘면 지나갈 때까지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좋은 궁합을 만나서 이 기운을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안 들면서 크게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음양조화예요. 왜냐면 내가 땅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가 10% 정도 섞이는 거예요. 여담을 하나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없을 때는 땅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땅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땅은 성격적으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소화력이 약해요. 그다음 피부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흙이 이렇게 땅이 없는 사람들 보면 아기 낳고 나면 배가 다 터요. 왜냐면 피부가 얇다 이 말이에요. 만지면 되게 부드러운데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사주에 토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임신하면 그때부터 막 오일 발라야 돼. 왜냐면 토에 해당하는 기름을 자꾸 발라줘야 돼. 그러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꾸 발라줘야 피부가 안 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지하상가 한 바퀴 돌면 돼요. 아니면 아파트 지하 가서 몇 바퀴 돌면 돼. 왜냐면 땅 속에 들어가면 토기운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뭐 TV에서 나오면 뭐 물이 막 이렇게 물은 수맥이 있는 집은 무조건 나쁘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 물이 없어. 그러면 수맥이 있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풍수를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물하고 나무가 많으니까 이런 사주는 나무가 많은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통나무집을 짓고 산다.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토가 많은 여자하고 같이 음양 조화를 갖는 게 40% 정도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인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충을 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인호합하니까 불이 강해졌는데 대운에서 이 신금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자꾸 원진살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다툼이 없어지고 재물도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진토를 넣어주면 안 되고 기토를 넣어줘야죠. 기토를 넣어주게 되면 각계합토에서 이 나무를 토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합사라는 방법, 어떤 기운을 넣어갖고 합사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사주를 풀어보면, 오늘은 이제 정밀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조그만 땅이 이렇게 2개, 거기에 밑에 식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격적으로는 어떤 게 틀리냐면, 이 사주는 신약한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욱하면 확 질러버리는 특성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후회하고 또 술 깨고 난 다음엔 또 후회해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는 않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아이 괜히 했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 또 욱해갖고 SNS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이제 화가 없는데, 왜냐면 조그만 땅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축토까지 이렇게 3개가 있어. 근데 쉽게 말해서 양력으로 3월달이에요.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사주도 이제 금이 있겠죠. 근데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축중에 있는 계수 물이 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역행으로 보면은 화가 하나도 없는 사주예요.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 형제, 같은 남자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 다음에 이 큰 나무가 윗사람, 관운, 지랑, 명예,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봄철에. 햇볕이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인이나 여자가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결혼을 대체로 늦게 해요. 신약한 사주들은 대체로, 왜냐면 물이 들어오면 땅이 진흙탕이 되잖아. 그럼 여자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는 결혼을 언제 할까? 이 햇볕이 들어올 때 항상 결혼하겠죠. 햇볕이 있어야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돼서 나무도 키울 수 있고 이 지하수도 다스릴 수 있다. 공통적으로 어쨌든 이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 화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에요. 또 시력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사주는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주예요. 안경은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시력은 많이 떨어져. 왜냐면 심장이 기운이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혈액이 눈 쪽으로 피공급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를 되게 좋아하겠죠. 이 화는 음식으로는 알코올이에요. 술이에요, 술. 그러면 술을 되게 즐겨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힘들 때나 이럴 때는 술을 조금, 왜냐면 햇볕이 강해져야 어때요? 이 땅이 기름지고 내가 심장이 쾅쾅 뛰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SNS도 하고. 근데 SNS는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묘가 있어요. 그럼 항상 이 자수가 들어올 때는 이걸 자묘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진석 의원 말대로 좀 싸가지 없는 말을 좀 잘해요. 이 자묘라는 거는 조금 배은망덕, 그 다음에 싸가지 없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자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는 거를 이제 역학에서는 자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날짜, 한참 싸운 날짜를 보니까 자수가 2.5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참 막 유무방막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술집을 잘 가요. 술집에는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술집에 어떤 뭐 노래방이나 어떤 뭐 룸사롱 이런 데는 사실은 제 손님들도 이렇게 오지만 주인들도 오고 종업원들도 오지만 대체로 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술집에서 종사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여자한테는 자궁이에요. 그러면 신장에서 물이 많은 사람은 알코올을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을 만약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술집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고 또 술집에 있는 종업원도 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손님들 중에서 아우 교통사고 났어요. 아침 새벽부터 부인이 쫓아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저녁에 꼭 이런 술집 가서 그 여자 있는 술집 가서 뭐 술을 먹거나 또 음향 조화를 갖거나 어떤 불륜 뭐 이런 걸 갖게 되면 꼭 이상하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왜? 이 물이 갑자기 음향 조화는 아까 궁합적으로 40%라 그랬죠. 음향 조화를 갖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물이 많아지면 불이 꺼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기운이 꺼지기 때문에 관제수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나가게 되고 사고 나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사실은 이런 유흥업소나 여자 있는 술집은 가면 안 돼요. 왜? 왜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화가 없는 여자들이 많은 데는 영을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운 중에서 제가 방송에도 한번 했지만은 이 화가 많으면은 영이 조금 이렇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려요. 저도 옛날 신병을 알아봐서 알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없는 사람이 그런 또 물이 많은 데 가게 되면 이 화기운이 약해지면서 영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난다든지 구설수가 생긴다든지 관제수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또 영이 나갈 수도 있지만 화가 아예 없는 사람도 운에서도 안 들어오고 아예 화가 없을 때는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구설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아파지고 신병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물 많은 데. 물 많은 여자들이 많은 데는 술집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집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추모공원 같은 데. 아니면 이제 무속인집도 될 수 있는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타요. 화 없는 사람들은 영이 강한 사람하고 이렇게 탁 들어오면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영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상문이 있는 사람들, 귀문이나 상문이 이제 나쁜 데 있을 때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절대 그런 데를 출입하면 안 된다. 굉장히 고생을 하거나 한순간에 운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주상으로는 32대운에서 을해대운이에요. 을해대운. 그러면 지금 그 전 대운은 그래도 화가 있었는데 32살 넘어가면서 물하고 쉽게 말해서 나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지겠죠. 이게 이제 10년짜리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버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회강반조. 달로 봤을 때는 5, 6, 7월 달 화가 들어온 달은 5, 6, 7 이럴 때는 사실은 전진석 의원이 건들면 안 됐어야 돼요. 왜냐면 이 달에는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정확하게 지금 뭐 24일 날 윤리가 열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달에서 화가 들어온 거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건 가장 좋은 달이거든요. 이번 달이. 그래서 크게 이번 달은 뭐 징계나 이런 거는 또 협박까지 했잖아. 나 징계하면 나 까버릴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좀 어린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편 가르는 거 이렇게 뭐 이대녀, 이대남, 뭐 진보, 보수 이렇게 가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운이 좋을 때는 통하는데 누구처럼 예를 들어서 운이 나쁠 때는 그런 게 다 통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을의 대운이기 때문에 지금 물하고 나무가 들어서 불이 꺼지는데 대운도 나쁘고 올해도 이제 이민이니까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서 일단 대운도 나쁘고 1년 정도 나쁜데 지금 이 달에서 이 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회강반조 불이 꺼지기 전에 한번 밝게 타오르는 현상이 있죠. 그게 이제 한 8월이면 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 끝나고 50년 같은 5년을 마감하고 윤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마음 편안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또 이런 일로 또 스트레스를 좀 받네요. 공인이면 공인답게 본인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젊은 사람이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책임질 건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뭐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도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된다. 유튜브 방송에서 뭐 입이 조금 삐뚤어져서 뭐 그때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예언을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또 땅으로 태어나서 물이 좀 많고 햇볕이 없는데 지금 대운이 오하 대운이에요. 불이 60% 들어온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1년 운이 올해부터 임묘진사오미, 그러니까 6년 동안을 계속 이 화하고 토운으로 살아가요. 1년 운이. 사실은 11월달, 12월달 되면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그때 10% 나쁜 거예요. 근데 10% 가지고 탄핵은 당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인들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탄핵은 없다.